네, 지금까지 이제 푸리어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푸리어 시리즈는 어떤 함수의 그 사인과 코사인의 베이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함수든지 그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어떠한 그 시메트리를 갖고 있어요.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 그리고 그 어떤 함수가 0부터 L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고 하면 그거를 even 펑션으로 익스펜전 시키든지 odd 펑션으로 익스펜전 시키든지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시키든지 이제 그걸 이용을 하더라도 항상 사인과 코사인은 얘가 그 피리디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지고 이 펑션 제너레이터처럼 함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서 똑같은 함수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 그런 거를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학에서 우리가 통신을 이제 사용한다든가, 통신에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펑션, 그 함수를 집어넣으면 그 함수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가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실험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그 함수들이 다 이러한 그 푸리어 시리즈로서 기술된다는 거죠. 네, 이런 프리어 시리즈하고 이제 프리어 시리즈의 약간 변형으로서 우리가 프리어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요. 이 프리어 트랜스폼은 상당히 물리에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고체 물리 다양하게 많이 쓰여지는데 왜 프리어 트랜스폼이 왜 중요한지 이제 그 얘기는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어 트랜스폼 우리는 푸리어 시리즈에서 베이시스가 되었던 코사인과 사인의 베이시스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코사인 얘가 L분의 N파이 X, 물론 P분의 N파이 X라고 써도 되는데 이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에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파이 X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파이 X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인도 마찬가지죠. 사인 L분의 N파이 X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2i분의 1에다가 얘가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파이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파이 X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인과 코사인을 익스포넨셜 함수로 한번 써봅시다. 이 푸리어 시리즈를 다시 써보면은요. 얘가 2분의 a0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l분의 n파이 x 플러스 bn의 사인의 l분의 n파이 x 이게 이제 푸리어 시리즈였잖아요. 푸리어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꿔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분의 a0는 그대로 나오고 플러스 서메이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코사인은 여기 익스포넨셜 플러스 익스포넨셜 i l분의 n 파이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l분의 n 파이 x 이거의 합이잖아요. 그리고 코사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얘가 an이고 사인의 개수로 붙어 있었던 거는 얘가 bn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기본 익스포넨셜 i에 플러스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파이 X로 묶으면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얘가 2분의 AN의 개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N에 대한 거는 2i분의 BN이라는 개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파이 X로 묶으면 하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묶을 수가 있는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파이 X로 묶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는 2분의 AN 마이너스 2i분의 bn 이렇게 주어지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파이 X. 그래서 요거는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또한 우리가 AN, BN, A0는 각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우리가 unknown variable이잖아요. 그러니까 unknown variable이기 때문에 그냥 요 앞에 있는 요 식들도 그냥 다 unknown variable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initial condition이라든가 boundary condition으로 결정하는 거지 실제로 어떻게 exact하게 주어진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임의의 어떤 임의의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파라고 써보십시다. 그러면은 여기 n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 알파 n으로 요 임의의 개수를 써보면요. exponential i의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n이 우리가 1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주어졌지만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n이 이제 그 0부터 파지티브한 무한대까지 가는 경우에는 바로 요 식에 해당되는 거고, n이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n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이거를 다 뭉뚱그려 가지고, 그리고 n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 n이 0인 경우는 바로 요 경우죠. 그래서 n이 0인 경우에는 a 알파 제로가 되는 거고요. 알파 제로는 얘가 2분의 a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n, 얘가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2분의 an 플러스 2i분의 bn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의 마이너스 n, 여기 마이너스 n이 되는 경우에는 얘가 2분의 an 마이너스 2i분의 bn 이런 식으로 돼서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지겠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베이시스 펑션이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서 우리가 베이시스를 쓸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익스포넨셜, 이 오토고널리티가 얘가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 파이 x라는 자체가 여기 그 인티저 n에 대해서 n이 1, 2, 3 이런 포지티브 인티저 또는 네거티브 인티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인티저 n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서로 간에 다 오토고널 하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토고널 한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토고널 하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2l분의 1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 파이 x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 파이 x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해 보면 2l분의 1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l부터 1까지 익스포넨셜 i l분의 n 마이너스 m 파이 x dx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n과 m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요, n과 m이 같으면은 이게 익스포넨셜의 익스포넌트가 0이고 그거는 1이기 때문에 1이고 이거의 적분은 요 전체 적분은 2l이 되어서 얘가 1이 되죠. n과 m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서로 간에 이제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n과 m이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적분은 이제 2l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을 이제 적분을 하니까 i의 l분의 파이 그리고 n-m 요거가 이제 튀어나오고, 여기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m 파이 x 이렇게 되는데 이 적분 구간이 0부터 L,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예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그러면은 x가 L인 경우에는 어쨌든 요 익스포넌트는 정수배 익스포넨셜 정수배 파이가 되는 건데, 정수배 파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는 지금 얘가 이제 0이 돼 버리죠. 빼기가 되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요 함수를 보면은 얘가 코사인과 사인으로서 익스펜션 시켜가지고 살펴보면은 어차피 사인 n파이는 0이니까 이건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정수 파이 빼기 코사인 정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캔슬 돼가지고 이제 그것도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에 의해서 얘가 이제 크로니카 델타 n과 m이 같은 경우에는 1, 다른 경우에는 0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이거의 집합은
얘가 오토고널, 오토노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의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요 알파 n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제 요 개수도 사실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토노멀리티를 이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다시 써보니까 fx가 뭐 어떻게 주어졌느냐, 소메이션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알파 n의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 파이 x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n을 구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그 했던 오토노멀리티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개수 알파 n을 어떻게 구하느냐? 알파 n을 구하려면 실질적으로 여기 그 2L분의 1에다가 2L분의 1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L분의 n 파이 x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는 왜 그 i인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를 곱하냐?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보면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포넨셜 i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x는 이제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요.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 또는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에는 이거의, 그러니까 g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g와 g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요게 바로 이제 그 g의 제곱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항상 그냥 그 컴플렉스 넘버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f 함수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f와 f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거든요. 이제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서 마이너스 i l분의 n 파이 x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2L분의 1에다가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L까지 서메이션 m의 알파 m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m 파이 x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 파이 x가 곱해진 거잖아요. 근데 오토노멀리티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지금 요거가 바로 오토노멀 하잖아요. 요게 오토노멀하고 얘가 바로 크로니커 델타 LNM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서메이션 m에다가 알파 m의 크로니커 델타 NM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가 이제 알파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n은 요 앞에다가 fx 앞에다가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해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어떠한 그 이문의 fx가 리얼 펑션이 아니고 만약에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뭐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얘가 이제 fx가 이 컴플렉스 그 어떤 컴플렉스 펑션에 대해서 이 컴플렉스 펑션 psi x가 지금 fx 플러스 igx라고 하는 이제 그 컴플렉스 펑션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fx는 지금 서메이션 n 알파 n의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gx도 마찬가지로 n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 정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 n의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psi x는 서메이션 n으로 치면은 이 알파 n 플러스 i 베타 n으로 나오고 똑같이 베이시스는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 파이 x로 주어질 수가 있어서 그냥 감마 n, 단순한 감마 n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감마 n은 마찬가지로 오토노멀리티에 의해서 2L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요 psi x에다가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마이너스 R분의 n 파이 x 이거를 곱해서 적분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거를 이제 보면 그 어떠한 그 컴플렉스 펑션이든지 리얼 펑션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fx를
익스포넨셜 함수로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푸리어 시리즈, 푸리어 트랜스폼이 되거든요.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익스플리시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푸사이 x가 지금 아까 여기 있듯이 서메이션 a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익스포넨셜 i에 L분의 n 파이 x에다가 여기 감마 n이었잖아요. 그럼 감마 n이 지금 뭐냐면은 여기 2L분의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 파이 여기 y, 여기 x가 있으니까 요 앞에는 x고 여기는 y로 합시다. y 푸사이 y dy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 1인데 1 대신에 여기 델타 n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n은 1, 2, 3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 델타 n은 1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n 대신에 여기 1 대신에 델타 n을 썼습니다. n의 스텝. 이렇게 써보면 이거는 요 앞에 2파이로 이렇게 한번 뽑아서 살펴보면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n 파이 x 그대로 써보면요. 델타에 어떤 델타에 L분의 n 파이 여기 파이가는 요 앞에 파이분의 2라고 이렇게 서로 캔슬되는 양이고요. L분의 n은 여기서 왜 썼느냐? 사실은 이제 어떤 L이라고 하는 요 L분의 n 파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얘가 웨이브 넘버에 해당됩니다. 나중에 보면 얘가 웨이브 넘버 K에 해당돼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 파이 y 푸사이 y dy 이렇게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K를 L분의 n 파이라고 해서 이걸 웨이브 넘버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델타 K는 뭐냐? 델타 K는 델타의 L분의 n 파이고 요거는 지금 델타 n은 1이기 때문에 요거는 L분의 파이죠. 여기 델타 K가. 그래서 L분의 K는 델타 K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K하고 L 사이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은 L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계산하고자 하는 랭스 스케일이거든요.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랭스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랭스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웨이브 넘버는 얘가 0에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L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델타 K, 요 웨이브 넘버는 0에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이거의 진정한 물리적 의미가 뭔가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푸사이 x가 다시 써봤더니 1 over 2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L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시스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죠. L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리얼 스페이스, 실공간에서의 사이즈거든요. 실공간에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델타 K가 작아지기 때문에 요 앞에 델타 K만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델타 K가 이제 작아지죠. 델타 이게 바로 이제 델타 K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델타 K가 해당되는 건데 델타 K가 작다는 얘기는 요거에 대해서 파이나이트하게 여기 물론 델타 N으로 서메이션을 하고 있지만 델타 N은 델타 K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델타 N은 델타 K하고 연관이 있어서 지금 N과 K라고는 여기 웨이브 넘버로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나이트한 서메이션으로 쓸 수도 있지만 얘가 워낙 이제 사이즈가 커져버리면 L의 사이즈가 커지면 델타 K는 작기 때문에 작으니까 컨티뉴스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티뉴스하게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으로 쓰고 익스포넨셜 i의 L분의 파이가 바로 K죠. K. 여기 KX. L분의 n파이가 K니까 KX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DK를 우리가 이제 DK로 이렇게 쓰는데 n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되기 때문에 K의 영역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리얼 스페이스에서도 보면은 리얼 스페이스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인데 시스템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서 L을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L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L분의 n파이는 K고 그 다음에 KY 푸사이 Y dy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써보니까 이러한 푸사이 x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 over 2파이에다가 dk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k로 k에 대한 걸로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ik로 하면은 얘가 x 마이너스 y 그리고 푸사이 y dy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거를 다시 우리가 그 푸사이 y를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얘가 지금 y로 적분을 했기 때문에 y에 대한 거는 다 이제 어떤 값으로 나오고 얘가 어떤 그 k 함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함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k 함수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얘가 exponential ikx phi k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phi k로 주어지는데 여기 안에 요 앞에 2파이가 있잖아요. 2파이를 공평하게 나눠 갖기 위해서 이거를 스퀘어 루트 2파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phi k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1 over 스퀘어 루트 2파이 여기 요 2파이를 균형 있게 나눠 갖기 위해서 스퀘어 루트 2파이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ky 푸사이 y dy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이거는 푸사이 x고.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y로 하나 x로 하나 사실 똑같아요. y로 하나 x로 하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hi k라고 하는 거는 그 1 over square root 2파이의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kx 푸사이 x dx로 써도 사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게 요게 바로 이제 프리어 트랜스폼입니다. 프리어 트랜스폼. 요게 이제 프리어 트랜스폼이죠. 그래서 프리어 트랜스폼은 얘가 프리어 시리즈로부터 유도가 된 건데 이 프리어 시리즈는 프리어 시리즈의 물리적 의미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프리어 트랜스폼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K라고 하는 거가 지금 웨이브 넘버잖아요. K라고 하는 거. K라고는 웨이브 넘버고 L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그 시스템 사이즈입니다. 디스크리트하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원자들이 있는데 원자들 1차원 격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차원으로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피리오딕하게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격이 이제 L에 해당되는 거예요. L. 요 간격이 L에 해당되는 건데 간격이 L. 예, 뭐 간격이 L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은 요 L에 대해서 요 K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 L, 두 번째 L, 1L, 2L, 3L 이런 식으로 이제 인티저 L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 K라고 하는 거는 요 L과 그 서로 간에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 넘버는 요 L 사이즈가 커진다. L이 커지면은 모멘텀은 줄어들죠. 그리고 L이 작아지면은 K는 커집니다. 이제 이런 서로한 역수 관계에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그래서 K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웨이브 넘버라고 얘기를 하고 웨이브 넘버는 사실은 모멘텀입니다. 왜냐면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H바 K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H바 K가 바로 이러한 L분의 N파인데 요 L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X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Y축도 있고 Z축으로도 있고 그쪽 각각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벡터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방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벡터는 어떤 움직이는 그 좌표, 컨티뉴스한 벡터가 아니고 디스크리트한 L 값에 대한 벡터가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데,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바로 운동량이거든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양자역학 들어가서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psi x는 어떤 리얼 스페이스, x는 지금 리얼 스페이스, 우리 실공간에서의 어떤 함수인데, 실공간에서의 함수가 실공간에서의 함수 여기 psi x가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운동량 공간에서의 함수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운동량 공간에서의 함수가 있으면은 운동량 공간에서의 함수는 실공간에서의 함수로 또 변환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차원적으로 써보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이제 그 파이 운동량 공간에서의 함수. 이게 이제 2파이의 2분의 3승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스퀘어 루트 2파이가 3개가 나오니까 XY 지쪽으로 3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 물론 이거 다 원래 삼중적분입니다. 삼중적분 뭐 dx, dy, dg인데 요거를 우리가 그 편하게 그 인테그럴 d3승 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d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는 모든 3차원 공간에서의 적분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의 k.x 뭐 또는 k.r psi r 이렇게. 그리고 psi r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펑션은 얘가 2파이의 2분의 3승분의 1, 그 다음에 인테그럴 dk.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xy 3중적분에 해당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3승 k거든요, 이것도.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의 적분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exponential i의 k.r 그 다음에 phi k. 이게 바로 이제 그 3차원 공간에서의 푸리어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요 리얼 스페이스하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푸리어 트랜스폼 관계는 그 운동량 공간에서의 정보가 실공간에서의 정보로 바뀔 수가 있고, 실공간에서의 정보가 운동량 공간에서의 정보로 바뀔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제 고체 물리학에서 어떤 응용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원자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그 양자역학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물리 얘기를 하는 게 더 쉽겠네요. 우리가 어떤 그 디프렉션,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이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인 원리는 전자가 단순한 그 파티클이 아니라 웨이브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자가 이제 웨이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양자역학인데, 그래서 양자역학이 처음에는 이제 파동역학이라고 불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프렉션 스팟이죠. 어떤 그 디프렉션 스팟이 이렇게 있는데, 그 디프렉션 스팟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서 이제 퍼지는 것이 이렇게 커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웨이브 인터퍼런스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요 실공간에서의 D만큼, 실공간에서의 그 사이즈거든요. 요 디프렉션 스팟 사이즈. 근데 만약에 디프렉션 스팟 사이즈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대문자 D로 이제 크게 됐다고 하면은, 이때 스캐터링이 일어났을 때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사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플랜 웨이브로 들어오죠. 웨이브가 똑같은 플랜 웨이브로 들어오는데, 요 디프렉션 스팟이 작으면 작을수록 스페리컬 웨이브로 바뀝니다. 스페리컬 웨이브로.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psi r, 이제 psi x라고 하는 실공간에서의 함수인데, 디프렉션 됐을 때는 여기에서는 운동량 공간에서의 함수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운동량 공간에서 함수가 실공간에서의 함수가 바로 운동량 공간에서의 함수로 바뀌는데 그게 바로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 관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요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운동량 이 모멘텀 자체를 보면은 D가 크면은 K가 작아요. 그리고 요 D가 작으면 K가 커집니다.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 이그젬플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일반적인 어떠한 가우시안 펑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펑션. 요 psi x가 1 오버 시그마의 2분의 1승 그리고 파이의 4분의 1승 이렇게 주어지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제곱 이제 전형적인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이거의 푸리어 트랜스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펑션의 푸리어 트랜스폼. 지금 이거를 이제 phi k로 보면은 1 오버 스퀘어 루트 2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시그마 2분의 1 파이의 4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kx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제곱 dx 이걸 프리어 트랜스폼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오버 2파이 시그마 분의 파이의 4분의 1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함수로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로 이제 묶어보면요. 이게 x제곱이 되고 얘는 플러스 i의 2 시그마 x 2 시그마 kx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묶기 위해서 플러스 i 시그마 제곱 k i 시그마 제곱 k i 시그마 제곱 k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시그마가 아니고 시그마 제곱이죠. 여기가 시그마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i 시그마 제곱 k의 제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dx 그러면은 1 오버 스퀘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오버 파이의 4분의 1승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이래다가 x 플러스 i 시그마 제곱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i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고 요 앞에 2 시그마 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요거 시그마 제곱 서로 캔슬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 k 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의 dx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바꿔봅시다.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얘가 1 오버 스퀘어 루트 2의 2 시그마에 x 플러스 i 시그마 제곱 k를 이제 y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dy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분의 1의 dx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해보면은 여기 dx는 그러니까 dx는 스퀘어 루트 2 시그마가 2 시그마 dy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2 시그마가 서로 캔슬되면서 이거는 스퀘어 루트 파이분의 시그마가 나오고요. 파이분의 4분의 1 나오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제곱 k 제곱 요 뒤에 거 써주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제곱 dy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적분을 우리가 한번 요걸 i라고 합시다. 요 i라고. 그럼 i는 얘가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제곱 dy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i 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써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제곱 dy 이것도 하나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dx 이것도 i잖아요. 그래서 i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그리고 dx dy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dx dy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xy 플레인 상에서 모든 공간에 대한 적분이거든요. 요 dx dy는. 그럼 이거는 이제 rectangular coordinate이 아니고 이제 polar coordinate로서 우리가 r 세타로서도 우리가 이거를 그 polar coordinate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x가 얘가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바로 얘가 r제곱이죠.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y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dxdy는 요거는 지금 요 면적의 요게 infinitesimal area가 요쪽은 이제 dr이고요. 여기는 dr이고 여기는 r d 세타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 r의 dr d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 적분은 이 폴라 코디네이트로 보면은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제곱 r dr d 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세타에 대해서는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2파이가 되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r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 제곱 dr 이런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치환 적분을 또 해도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r제곱을 이제 t라고 치환을 하면은 dt는 얘가 2r dr이 되어서 지금 원래 아까 그 적분을 보면은 파이에 0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제곱이 t라고 치환하고 2r dr이 바로 이제 그 dt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파이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0부터 무한대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는 0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파이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i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i는 지금 얘가 스퀘어 루트 파이가 되죠. 지금 뭐를 계산한 거냐면은 바로 요 i를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i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거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스퀘어 루트 파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를 스퀘어 루트 파이는 서로 앞에 거랑 캔슬돼서 요 파이 k를 이제 써보면은요. 파이 k가 파이의 4분의 1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스퀘어 루트 시그마 그리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위에 보면은 요 익스포넌트가 2분의 1 시그마 제곱 k 제곱이죠. 2분의 1 시그마 제곱 k 제곱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리얼 함수, 리얼 펑션을 한번 이제 가져와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예, 리얼 펑션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 psi x의 표준 편차 psi x의 표준 편차는 지금 여기서 2시그마거든요. 여기서 2시그마. 그래서 요거의 지금 실제 이거의 앰플리튜드 psi 제곱 이제 psi 제곱을 한번 보고 파이의 제곱 요거를 보면은 psi의 제곱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psi 제곱은 얘가 시그마 델타 파이 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x 이거의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파이 제곱은 얘는 스퀘어 루트 파이의 시그마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 k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표준 편차가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익스포넨트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 자리가 여기에 시그마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x가 시그마. x가 시그마 자리가 이렇게 돼서 얘가 그 표준 편차 여기가 바로 이제 2 델타 x인데 요 델타 x가 거의 시그마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델타 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 지점, 익스포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그 지점은 얘가 이거는 1 오버 시그마거든요. 여기 1 오버 시그마 k가, 여기는 k 스페이스고 여기는 x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파이 x, psi x.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보면은 왜 델타 k거든요. 여기 요 델타 k가 지금 1 오버 시그마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의 표준 편차를 보시면은 요 x에 의한 x가 그 x는 x에 대한 표준 편차 그리고 y에 대한 표준 편차는 서로 간에 이렇게 역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델타 x랑 델타 k가 거의 오더 오브 1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어떤 그 웨이브가 있는데 그 어떤 웨이브의 그 웨이브 펑션이 표준 편차가 이제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비에이션이 커진다는, x의 데비에이션이 커진다는 얘기는 x의 불확정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x에 의해서 시그마가 작아진다는 거는 x의 위치가 정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x의 위치가 정확해지는 건데, 이 k 방향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k는 커지죠. 델타 k가 커져요. 그러니까 모멘텀의 변화가 이제 커집니다. 운동량의 변화가 커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시그마가 작아지면 위치는 정확한데 모멘텀 변화는 커지죠. 그리고 모멘텀의 변화가, 그러니까 시그마가 또 커지면, 그러니까 위치가 부정확하면 모멘텀의 변화는 작아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가 왜 생기냐면은 어떠한 종류의 기본적인 그 스캐터링 메커니즘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요 델타 x와 델타 k를 해보면은 얘가 어떤 그 h바 그 2파이보다는 크다는 것이고,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의 h바 k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 h바는 그 2파이 h5 2파이, h는 플랑크 상수고요. 그래서 요 델타 x 델타 p 운동량을 하면은 얘가 h바보다는 얘가 이제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불확정도는 이 플랑크 상수보다는 항상 커야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그 이런 파티클이 있는데 이거를 그 원자 수준에 있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스캐터링 방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캐터링이라는 건 자체가 어떠한 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라든가 전자파라든가 아니면은 그 중성자 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웨이브, 그런 것들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웨이브이기 때문에 웨이브를 이용해서 산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나오는 그때 운동량, 이거는 이제 운동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운동량의 변화, 여기 그 운동량 K 플러스 델타 K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고, 여기가 이제 그 K가 이거를 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델타 X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 델타 X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면, 파장이 그 전자나 원자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파장을 더 짧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파장이 짧은 거를 써야 되는데, 파장이 짧은 거를 쓴다는 얘기는 얘가 운동량이 큰 거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운동량이 큰 팔을 주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이 그 실질적으로 운동량의 변화율이 커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저희 운동량의 변화를 얘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작은 걸로 이렇게 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파장이 긴 거거든요. 파장이 긴 걸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확한 위치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한 서로 간에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 정확한 이 위치와 운동량의 정확성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생기게 나게 되는데, 그러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웨이브가 서로 간에 그 푸리어 트랜스폼 관계,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자체가 푸리어 트랜스폼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처럼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와 스캐터링 되어 있는 웨이브는 서로 간에 푸리어 트랜스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해당되고, 그게 바로 이제 푸리어 트랜스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